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2021년도 3회 전기산업기사 전기설비기술 기준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뭘 보고요, 뭘 버릴지 한번 이제 결정해 보자고요. 자, 81번이 됩니다. 81번. 하셨으면 하는 문제예요, 개인적으로. 예, 요게 기사에서 이제 문서로 출제된 부분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기철도 차량에 전력을 공급하는 이 전차선로에 가선 방식이 돼요. 뭐 이게 개정이 돼서 이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지만, 제 개인적으로 그냥 이 전차선로의 가선 방식에서는 지중이라는 말을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뭐 가공 방식, 강체 방식, 요 강체 방식이 이제 우리가 지하에서 사용되는 방식이고요. 제3레일 방식, 이건 이제 우리나라는 잘 안 쓰는데 일부 경전철에 좀 쓰고, 네 번째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걸 기억하기보다는 이제 아닌 걸로 기억하는 게 좀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82번. 주택 등 조합 그 수용 장소에서 고정 설비에 그 TNCS 접지 방식으로 접지 공사 시 중성선의 그 겸용 보호도체를 알루미늄으로 쓸 때 그 최소 굵기가 얼마냐 이건데요. 이제 2번이죠. 82번. 요거는 제가 먼저 근데 요걸 지우고 나서 좀 다른 걸 좀 설명드릴게요. 82번인데 이제 개통 접지와 관련된 부분인데, 요거는 조금 이제 요 문제도 문제지만 좀 다른 게 좀 중요하기 때문에 좀 볼게요. 뭐냐면 이 개통 접지가 이제 우리가 부를 때 어떻게 이제 파생이 되냐면 TN 접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TT 접지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IT 접지라는 게 있어요. 요걸 좀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계시고요. 여기서 이 TN 접지는 세 가지로 쪼개지거든요. TNC 접지가 있고, TNS 접지가 있고, 이 문제처럼 TNCS 접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필기 문제에서는 저 접지의 종류를 물어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어떤 특정 부분이 주어지면서 무슨 접지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어요. 그럼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 부분이 좀 사실 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이 문제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이 문자들의 의미예요. 뭐냐면 첫 번째 문자인데, 이 첫 번째 문자는 뭐냐면 바로 개통, 흔히 얘기하는 이제 중성점을 말합니다. 개통과 대지와의 관계를 말합니다. 자, 개통과 대지와의 관계야. 자, 문제를 지금 제가 한 거에서 보면 문자가 지금 첫 번째 문자가 I가 왔네? 그쵸? 두 개가 올 수 있네. 첫 번째가 이제 T가 오는 거예요. 이 테라. 이제 이 개통을 직접 대지와 연결한 거고요. 이 얘기는 쉽게 말해서 중성점을 접지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가요, I, insulated라고 표현하면서 이 절연된이라는 얘기죠. 개통을 대지와 절연하거나 뭐 임피던스로 접지했다고 이제 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접지 안 했다 이런 생각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두 번째 문자가 돼요. 이 두 번째 문자는 뭐냐면, 두 번째 문자는 외함과, 즉 이 전력기기죠. 저는 그냥 이렇게 표현할게. 이 외함의 보호도체와, 즉 대지와의 관계를 말합니다. 지금 보니까 두 번째 조건이 N이 오고 T가 오고 T가 왔네. 그럼 첫 번째 N, 요놈은 내추럴, 뭐냐면 이 외함의 접지를 전원측, 개통이죠. 접지에 연결합니다. 두 번째가요, T죠. 테라. 외함의 외함을 직접 대지와 또 연결한 거예요. 자, 이쪽으로 와볼까요? 세 번째가 지금 이제 세 번째 문자죠. 이 세 번째 문자를 보니까 CS가 올 수 있네. 이거 뭐 같이 있는 거니까.
일부 구간에 이제 저게 겸용한다 이런 뜻인데, 자, 이것은 중성선 N과요, 보호도체 P2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성선을 우리가 N이라고 하고 보호도체를 우리가 P선이라고 그래. 첫 번째가 이제 보면 C 여기 있죠. 뭐 컨비니드. 중성선과 보호도체가요 겸용이야. 요런 선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PEN이라고 그래요. 일단 먼저 여기서 한번 잡고 가겠습니다. 이 PEN선에 대해서는요, 거기 보면 요게 이제 그 알루미늄일 때는 16이 돼요. 그래서 82번은 정답이 4번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구리로 구성되면 이제 10스퀘어인데, 일단은 여러분들 이제 요거 하나 좀 기억 좀 해주시고요. 두 번째가 S, 요게 뭐냐면 separate, 분리된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성선 N과 보호도체 P2가 분리된 타입이 됩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사실 제가 이걸 왜 중요시하냐고 하냐면요, 이제 요 부분은 나중에 이제 기사실기에서도 잘 출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이게 제가 이제 하얀색으로 그려드리는 건 여러분들 주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건 우리가 그리는 게 아니죠. 자, 요게 이제 L1, L2, L3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그리고자 하는 건요, 뭐냐면, 이제 TN, 이제 C 접지를 한번 그려볼게요. TN C 접지는 뭐냐면, 여기가 PEN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렇게 어떤 내가 사용코자 하는 기기가 있다고 보시면 돼. 모터라고 보시면 돼. 요게 L1, 요게 L2, 요게 L3, 요게 N이 됩니다. 그래서 요 그림 자체를 우리가 TN C 접지를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제 완성하기 전에요, 그냥 요게 차단기 2차측이라고 보시면 돼. L1에서는 이제 L1에서 따고, L2에서는 L2에서 따고, L3는 이렇게 따면 돼요. 그 다음에 N을 요렇게 이제 PN, 겸용이니까. 자, 먼저 TN이죠. 그러니까 T가 뭐야? 첫 번째 문자가 개통과 대지와의 관계로서 T, 개통을 직접 대지와 연결했네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요 중성점을요, 요렇게 우리가 대지와 연결했다라는 거예요. 그쵸?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N이 됩니다. N은 뭐예요? 두 번째, 외암과 대지와 연계. 외암의 접지를 전원측에 연결한다네. 요렇게 요 외암의 선을 여기다 같이 연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렇게 같이 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바로 TNC 접지가 완성되죠. 이게 나중에, 지금은 제가 이 부분을요, 이제 여러분들이 뭐 기억하실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일단 나중에 실기를 갔을 때 이 그림을 완성하는 문제랑 뭐냐고 물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먼저 암기를 하셔야지 요 부분이 이제 가능합니다. 이건 뭐 제가 좀 다른 쪽으로 어쨌든 왔지만, 우리가 요 PEN선을 구리로 사용하면 10이고요, 알루미늄으로 사용하면 16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83번이 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좀 중요해요. 저는 이제 그래서 필기 문제에서는 이제 이 그림이 주어지면서 누구냐고 물어보긴 좀 어렵고요. 뭐 종류가 아닌 거라든지 종류를 물어본다든지, 그 다음에 이 문자의 특성은 물어볼 수 있죠. 83번 케이블 트레이 공사에 사용하는 케이블 트레이의 최소 안전율은이네요. 네. 자, 지워보자. 자, 몇 번이냐면 83번이 돼요. 자, 케이블 트레이 공사가 되겠습니다. 요건 이제 세 가지 사항만 기억하시면 돼. 자, 첫 번째가요, 이 케이블 트레이, 지금 이 문제처럼요, 안전율을 얘기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전기실 같은 데 보면, 또 EPS실 같은 데 보면, 요런 설비 있죠, 요런 설비. 그래서 이 케이블이 막 이런 식으로 요 설비에 일괄적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요러한 공사 방법을 우리가 무슨 공사다? 케이블
트레이 공사라고 합니다. 자, 케이블 트레이의 최소 안전율 얼마가 된다? 1.5 이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이 케이블 트레이는 난연성이어야 돼요. 케이블 트레이는 난연성일 것이에요. 세 번째가 종류가 아닌 걸로 물어봐요. 얼마가 아니라 통풍 밀폐형입니다. 이제 이거는 좀 그냥 이렇게 기억하는 게 나아. 왜냐하면 종류인 걸 물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요. 항상 종류가 아닌 거. 근데 생각해보면 좀 이상해. 통풍도 되고 밀폐도 되고 좀 이상하잖아요, 이거. 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이제 케이블 트레이의 최소 안전율이죠. 그래서 뭐예요? 1.5죠. 그리고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 봐야 될 게, 이게 만약에 그 금속재의 경우라면, 그렇죠. 이것도 기억을 해야 돼. 이게 만약에 금속재의 경우라면요, 뭘 해야 된다? 적지를 해야죠. 같이 기억해야 돼.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 되겠습니다. 84번이 되고요. 거기 보면 다음은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이제 가공전선과 다른 시설물이 접근할 경우에 그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의 위쪽 또는 옆쪽으로서 이제 수평으로 3m 미만인 곳에 시설되는 상태. 이걸 우리가 이제 용어에서 이제 보면 몇 차 접근 상태라고 하냐면 2차 접근 상태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2차 접근 상태는 몇 메타 미만 지역을 말한다? 바로 3m 미만 지역을 말하죠. 네, 그러면 자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전력 시설물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다 이런 얘기야. 자, 특정 건물이 이렇게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자 보세요. 이 전선을 기점으로요, 이 특정 가장 가까운 전선을 기점으로 봐야죠. 이 전선을 기점으로요, 높이는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수평 이격거리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3m 미만인 지역으로 접근하면 바로 몇 차 접근 상태로 본다? 2차 접근 상태로 시설되어 있다라고 그래요. 이게 1차 접근 상태도 있는데 1차 접근 상태는 뭐냐면 3m 이상인 지역을 말하면서요, 이 전선은 결과적으로 여기 이렇게 이제 좀 지지가 돼 있겠죠. 이 선이 여기서 끊어지든 여기서 끊어지든 여기서 끊어지든 바람에 날려갖고 여기 닿을 우려가 있으면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1차 접근 상태라고 하는데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2차 접근 상태는 몇 메타 미만을 말한다? 이제 3m 미만인 지역을 말한다. 요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4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 되겠습니다. 85번인데요. 이거는 사실 그 한국전기설비규정에서 이제 반영된 문제인데, 야, 이런 거는 솔직히 좀 주는 문제가 아닐까. 일단 뭐 새로 나왔으니까 이제 세모를 주는 건데요. 전기 저장 장치 ESS죠. 제어 및 보호 그러니까 장치의 시설 기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건데, 정말 밑도 끝도 없는 거 하나 있죠. 1번, 전기 저장 장치에는 그 접속점에 쉽게 개폐할 수 없는이 아니라 있는 곳이죠. 있는 곳의 개방 상태를 당연히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개폐기를 두는 게 맞는 거죠. 사실 가장 말이 안 되는 게 1번이에요. 그 다음에 2번, 직류 전로에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할 경우 직류 단락 전류를 차단하는 능력을 가지어야 하면서 당연히 직류 DC용이라고 표시를 해줘야 되고요. 전기 저장 장치의 직류 전로에는 지락이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가 있어야 되고요. 발전소, 변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에 저장 장치를 시설할 경우 전로가 자동적으로 차단했을 때는 경보 장치를 두는 건데, 어쨌든 1번에서 보면 이 접속점에는 쉽게 개폐할 수 있는이 맞는 거죠. 있는, 없는이 아니고요. 자, 86번 보겠습니다. 86번.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그 지지물에 사용하는 목조의 풍압 하중에 대한 안전율은 얼마 이상인가? 갑자기 목이 말라갖고. 자, 가공전선 지지용
예, 이제 목주의 안전유래라고 할게요. 요거는 좀 요 자체 테마를 기억하면서 특징을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 이제 학교 다닐 때 이제 초등학교 또는 국민학교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저합이 되고요. 두 번째가 고합이 되고, 세 번째가 특고합이 돼요. 자, 저합 가공전선을 지지하기 위한 목주의 이제 안전율은요, 1.2가 되고요. 고합은 1.3, 특고합은 1.5가 되는데, 왜 제가 이제 여기 이제 초등 또는 이제 국민을 줬냐면, 이거 우리가 두 개 한번 다 더해봐요. 초등학교 저학년 몇 학년 나와요? 이제 3학년. 그 다음에 요거 4학년. 그 다음에 요거 6학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기억하시기 바래요. 왜냐하면 요 가공전선로의 이제 지지용으로 사용되는 이 목주의 안전율은요, 얘네 세 개가 골고루 다 출제가 되기 때문에 특별히 뭐가 잘 나온다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문제에선 지금 뭐냐면 특고합 가공전선로죠. 그러니까 여기 얘기하는 거야. 6학년이 돼야죠. 둘 다 더해서. 그래서 뭐가 된다? 1.5가 되겠습니다. 자, 87번. 석유류를 저장하는 장소에 전등 배선으로 이제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자, 이거는 좀 제가 지워볼게요. 이건 좀 이렇게 좀 정리했으면 해요. 개인적으로. 87번이죠. 네, 87번. 이 87번은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분진의 시설 장소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게 원래 이건 아닌데 외우는 방법이에요. 예. 첫 번째가 우리 분진, 먼지죠. 폭연성 분진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요, 가연성 분진인데, 여기서 이 가연성 분진이요, 지금 요 문제처럼 위험물을 저장하는 내지 제조하는 이러한 곳에 이제 시설 방법으로요, 맨날 석유로 나와요. 지금 이 문제처럼. 대표적으로. 그러면 폭연성 분진은 금캐 기억하면 돼요. 금캐. 이 폭연성 분진이 다량으로 체류하는 이러한 장소에는 금캐 기억하죠. 금은 뭐냐면 금속관 공사, 그 다음에 무슨 공사? 케이블 공사가 되겠습니다. 가연성 분진은 금캐 하나 더 추가된다고 보시면 돼. 금캐에다가 합성수지간 하나 추가 더 됩니다. 요거는 폭발할 우려가 있는 먼지고요. 요 놈은 불이 붙을 수 있는 먼지죠. 그래서 이 위험물을 저장하는 또는 제조하는 장소의 그 공사 방법이요, 요 놈이랑 똑같아요. 가연성 분진이랑. 그래서 아닌 걸로 금캐 합이죠. 3번에 보면 애자공사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요거는 좀 요렇게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은근히 이 분진과 관련된 내용이 좀 많아요. 그래서 물론 뭐 금속관도 그러하고, 그렇지? 예. 자, 88번 보겠습니다. 자, 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이 비종 철주인 경우 경과는 몇 메타 이하로 하는가라는 거죠. 자, 일단 지워볼게요. 이것도 제가 이제 표로 좀 정리해 드릴 건데, 자, 88번이 돼요. 예. 요거는 이제 경간을 말합니다. 경간. 지지물과 지지물 사이에 떨어진 거리죠. 일단 종류를 한번 볼까요? 우리 경간은 표준경간이라는 게 있어요. 시가지 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가지 경간을 말해요. 예. 그러면 제가요, 지지물의 종류로 목조나 A종 지지물을 선택하거나 B종 지지물, 그 다음에 철탑이라는 지지물을 선택했을 때 이때의 경관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여기서 A종과 B종은요, A종 철주 또는 이제 A종 철근 콘크리트주를 말하고요. B종도 B종 철주, 철근 콘크리트주를 말해요. 그래서 철주나 철근 콘크리트주는 A종과 B종으로 나뉜다라는 거. 자, 목주나 제가 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 콘크리트주를 사용해서 C가지 외 표준 경과는 얼마가 되냐면 150m 이하를 유지해야 됩니다. 자, 일단 우리는 C가지로 들어오는 순간 목주는 안 됩니다 라고 기억하면 좋고요. A종에 대해서는 요걸 2로 나누면 뭐가 된다? 75m가 되겠습니다. 역시 이해하죠? 그 다음 B종에서는 이제 250m. 네, 여기 이제 C가지로 들어오면 땡겨갖고요. 150m. 네, 철탑은 600m 됩니다. 네, 두 개 더해서 땡기는 거예요. 네. 자, 간격이 4m 미만 시 250m 이하를 유지한다. 철탑의 경우를 말하죠. C가지에서. 네,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관의 표를 완성해 보면요, 이런 그 얘기가 나오죠. 이렇게. 그렇죠? 여기서 이제 간격 철탑의 경우 이제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여기 얘기합니다. 여기. 자, 문제 봅시다. 이제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B종 철주인 경우 경관이죠. 뭐예요? B종 철주야. 근데 이제 C가지 외란 얘기가 없잖아. 그러니까 C가지란 얘기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지. 얼마가 된다? 250m.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 되겠습니다. 자, 89번 볼게요. 89번. 예. 지중전선로에 적합한 전선이죠. 이 부분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원래 사실 이제 이거는 그냥 케이블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제 배설 방법과 관련된 부분의 문제라, 그 부분도 한번 제가 같이 한번 좀 정리해 볼게요. 자, 몇 번이냐면, 이제 그 89번이죠. 지중전선로에 뭐가 되냐면 매설 방법이 되는데, 우리 지중전선로에 사용하는 전선은 당연히 무슨 전선만 쓴다? 케이블만 쓰죠. 이 문제는 사실 여기서 이미 답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중전선로에 사용되는 전선의 종류는 당연히 뭐다? 케이블이죠. 1번. 자, 여기서 이제 그 매설 방법이 되는데요, 세 가지 타입으로 쪼개지죠.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직접 매설식이 돼요. 두 번째가 무슨 식이다? 관로식이에요. 세 번째가 뭐가 된다? 암거식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럼 여기서요, 직접 매설식은 추가적으로 더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게 아닌 것으로 또 물어보죠. 그래서 직접 매설식은 매설코자 하는 그러한 장소의 어떤 차량이나 내지 중량물에 압력의 우려가 있는 장소예요. 차량이나 중량물의 압력의 우려가 있는 장소라면 그 최소 매설 깊이는 얼마가 된다? 바로 1m 이상은 매설하세요 라는 얘기인데요. 원래 이건 개정이 돼갖고 1.2였다가 1로 개정됐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직접 매설식은 땅을 이렇게 파재 끼면서 여기다가 별도의 콘크리트 트라프라는 별도의 시설물을 두고요, 케이블을 이렇게 매설한 방식, 이러한 매설을 직접 매설식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를 제외한 기타의 장소예요. 이를 제외한 기타의 장소는 얼마 이상 매설한다? 바로 이제 1이 아니라 0.6이죠. 예, 이렇게. 그
다음에 관로식 같은 경우에는요, 관로식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뭐가 된다? 1m 이상을 매설합니다. 그렇죠? 단, 역시 차량이나 내지 중량물에 압력의 우려가요, 없는 경우에요. 이때는 뭐가 된다? 바로 0.6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그 매설하는 부분에 대해서요, 이렇게 관을 매설하고, 이제 이렇게 전선이 이렇게 입선된 거죠. 이게 이제 관로식이죠. 암거식은 이제 지하에 뭐 이제 대규모 이제 터널을 뚫어버려갖고, 벽면에 이제 케이블 거치대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케이블이 이런 식으로 막 엄청나게 대규모로 이제 수용하죠. 그래서 2회선 이하, 2회선에서 9회선 이하, 9회선 초과하면 암거식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요 이제 이 중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감시하죠. 네. 그래서 어쨌든 요 부분인데요. 같이 좀 기억합시다. 자, 90번이 되겠죠? 예, 네온 방전등 공사인데, 이거는 뭐 제가 이 테마는 좀 개인적으로 좀 추천을 안 드려요. 방전등 테마인데, 2번이 잘못됐고요. 관등회로의 배선은 점검할 수 없는이 아니라 점검할 수 있는 의죠. 예, 장소에 시설할 것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요거는 뭐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자, 91번, 96번은 지선에 관련된 얘기네요. 자, 이거 좀 지워볼게요. 음. 91번, 96번은 제가 지워볼게요. 지워보는 게 아니라 정신이 없어요. 미쳐가고 있어요. 예. 지선에 관련된 문제죠. 진짜더라고요. 91번, 네, 96번이 됩니다. 지선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절연 내력과 더불어서 항상 탑을 달리죠. 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지지물에서 보면 이렇게 지지물의 그 안정도를 보강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설치한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지선이라고 하죠. 자, 일단 이 지선은 우리가 뭐가 아니다? 지지물이 아니에요. 다음 중 지지물의 종류가 아닌 거 지선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어떤 지지물? 지지물 중에서 이 철탑이라는 지지물은 지선을 사용해서 그 강도를 분담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지선의 시설 기준인데, 첫 번째가 지선의 안전율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얼마 이상이 돼야 된다? 바로 2.5 이상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가 허용 최저 인장 하중을 말해요. 지선의 허용 최저 인장 하중은 얼마다? 4.31 kN 이상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가 소선수는, 지선의 소선수는 3가닥 이상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지선 잘 보면 이 선이 이렇게 한 선이 아니라 여러 선이 이렇게 꽈져갖고 이 전선을 구성하고 있죠. 실제로 이제 계산한 가닥수에다 안전율을 곱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어쨌든 1에다가 이제 안전율 곱해봐야 이제 2.5가 되죠. 이런 안전은 무조건 소수점 절상 갑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소선의 지름이 돼요. 소선의 지름은 2.6mm 이상의 전선을 사용하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지선이 도로를 횡단한다면, 지선이 도로를 횡단 시 얼마 이상 높이에 설치한다? 5m 이상 높이에 설치하죠. 그렇죠? 네, 단 교통에 이제 지장의 우려가 없는 거예요. 이때는 4.5m 이상이 되겠습니다. 자, 가보자고요. 그러면 자 보세요. 91번 지선을 사용해서 그 강도를 분담하면 안 돼요. 뭐예요? 이제 철탑은 지선을 사용해서 그 강도를 분담하지 않죠.
그래서 91번은 정답이 3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96번 보자고요. 96번 가공전선로에 시설하는 지지물에 이제 그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지선으로서 연선을 쓴대요. 가닥수 물어봤네. 네, 우리 소선수 몇 가닥? 3가닥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6번은 정답이 2번이 됩니다. 자,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돌아오셔갖고요. 92번 보겠습니다. 가공전선로에 가공지선으로 나 경동선을 사용할 경우 지름은 몇 미리 이상인가? 여기다 해볼게요. 92번은 가공지선에 대한 얘기예요. 가공지선. 우리가 이러한 전선로를 보면 철탑도 이 가공지선이 존재하죠. 이렇게 지지물이 있고요. 이렇게 애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선이 이렇게 가선되죠. 이 위에 보면 여기 꽃갈콘 하나 있어요. 그러면서 전선이 이렇게 또 하나가 이렇게 지나가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 요 그 각을 차폐각이라고 하잖아요. 뭐 배전선로는 뭐 45도 이하로 한다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요 가공지선의 이제 이 기술 기준에서는 굵기만 물어봅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뇌격시에 전선로 보호하고 차폐선의 역할을 겸하기 때문에 유도장의 경감 능력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기술 기준에서는 굵기만 물어보는데 첫 번째가 고압에 해당한다면 이 가공지선 아래에 이 전선이 고압에 해당한다면 얼마 이상의 굵기를 써야 되냐 이거예요. 바로 4mm 이상의 나 경동선을 쓰는 거고요. 두 번째가 바로 뭐가 되냐면 특고압이 됩니다. 특고압일 때는 바로 뭐가 된다? 5m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황에 따라서 잘 나오기 때문에요. 둘 중에 뭐가 잘 나온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 문제에서는 바로 뭐다? 고압 가공지선의 굵기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얼마예요? 4mm가 되겠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92번은 2번이 되는 거죠. 93번이에요. 93번. 네. 93번. 예자공사에 의한 고압 옥랩에서는 이제 굵기인데요. 이거는 좀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렇게 나왔으니까 옥랩에선의 굵기라고 한번 해볼까요? 네, 옥랩에선의 굵기. 첫 번째가요. 만약에 이 대상의 전압이 저압이에요. 네, 저압일 때는 첫 번째 그 굵기는 대상의 경우 그 저압에서 그 굵기는 뭐냐면 바로 2.5 스퀘어 2.5 스퀘어 이상의 연동선을 사용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만약에 조건 자체에서요 전광 표시나 그 다음에 제어 회로용이다 이런 얘기가 주어지면 2.5가 아니라 뭐가 된다? 1.5예요. 그리고 혹시나 세 번째가 캡타이어 케이블이다 이렇게 나오면 뭐야 이거 이렇게 나오면 0.75 스퀘어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고압인데요. 바로 6 스퀘어 이상의 연동선 사용합니다.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돼요. 뭐 특가만 물어보질 않으니까.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고압 옥랩에서는 이제 연동선의 최소 굵기죠. 뭐가 된다? 6 스퀘어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93번은 바로 3번으로 이렇게 체크할 수 있네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94번이 됩니다. 94번. 네. 흥행장의 저압 전기 설비의 공사로요. 그 무대나 무대마루, 오케스트라 박스, 그 뭐 영사실, 기타 사람이 접촉할 뭐 블라블라 나오면서 사용 전압이 몇 볼트 이하인가요? 라고 물어봤네요. 이것도 좀 제가 좀 정리를 해볼게요. 뭐냐면 우리 기술 기준에서 맨 끝에 사용 전압이 몇 볼트 이하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다 지워놓고 정리를 할게요. 자,
94번이죠. 우리 이제 기술 기준에서요, 맨 끝에 사용 전압이 몇 볼트 이하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400이 정답입니다. 네, 근데 두 가지가 이 조건을 깨요.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교통신호등입니다. 교통신호등은 300이 돼요. 따로 외워야 돼, 이러면. 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전기 울타리나 내지 의료용 변압기예요. 요것은 250V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94번은 사용 전압이 몇 볼트 이하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정답은 400입니다. 그래서 94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95번 금속재 그 가요전선관에 대한 옥내배선에서 틀린 건데요. 이거는 사실 주는 문제죠. 요거는 세 가지만 기억하는데, 일단 금속재 가요전선관은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적지를 해야지. 네, 그래서 첫 번째가 이 내부에 전선의 단면적 물어보면요, 바로 뭐가 된다? 10스퀘어 이하일 것이에요. 두 번째가요, 내부에 접속점 만들지 않습니다. 세 번째가요, 요놈은 2종 금속재 가요전선관일 것이에요. 근데 뭐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제는 사실 주는 문제야. 자, 첫 번째 1번 2종 금속재 가요전선관을 사용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자, 두 번째, 거기 보면 전선은 연선순 다 맞고요. 전선으로, 그렇죠. 옥내배선에서는 5개용 비닐 절연 전선 못 써요.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야. 이제 4번 접지했다. 맞는 얘기죠. 이렇게. 96번은 아까 했고요. 자, 97번. 철도 또는 궤도에 자동차의 전용 터널안입니다. 터널안 전선로인데, 97번은 제가 이제 이렇게 터널안 전선로다라고 해볼게요. 이 터널안 전선로는 마이너스 0.1에다가 마이너스 1을 좀 기억하면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압이랑 고압의 전선의 굵기와 높이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저압인데요. 네, 전선의 굵기는 바로 얼마가 되냐면 2.6mm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요, 요놈의 지표상 이제 높이가 되는데, 바로 얼마가 되냐면 2.5m 이상이 돼요. 물론 미리에서 메타를 뺄 수 없는 구조지만, 자, 이렇게 해서 빼면 이제 마이너스 0, 그냥 숫자만 봤을 때 이렇게 하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바로 고압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굵기가 되는데요. 고압일 때는 바로 뭐가 된다? 4mm 이상의 전선을 사용하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1을 빼는 거야. 자, 이럴 게 두 번째는 높이죠, 높이. 바로 몇 메타가 된다? 3m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 볼게요. 첫 번째 이제 잘못된 거야. 1번, 저압전선으로, 틀렸네. 지름 2mm가 아니라 2.6소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압으로서, 이제 2.6mm가 되죠. 그래서 정답은 이미 1번이고요. 뭐 2번, 3번, 4번 다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97번은 정답이 몇 번이다? 1번이 되겠습니다. 자, 98번 보자고요. 접지공사의 이 접지선에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될 경우 그 접지선은 어느 부분까지는 합성수지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을 갖는 이제 몰드로 덮어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좀 지어볼게요. 접지극의 시설 기준을 말합니다. 자, 접지극의 시설 기준이다. 98번이죠. 첫 번째가요, 접지극은 지하 얼마? 0.75m 이상 깊이에 매설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변압기를 이제 접지를 한다고 쳤을 때,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접지를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접지를 할 때 그냥 전선을 꼴랑 대지와 연결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접지극이 뭐 동복이나 판, 메시 타입이 있는데, 이런 접지극을 요 지하 얼마? 0.75m 이상 깊이에 매설하라. 요거 이제 여러분들 단위, 센치로 물어봤을 때 75cm니까 단위에 유의합시다. 두 번째가요, 접지도체를, 이 접지도체를 철주나 금속체를 따라 시설한다면, 이 접지도체를요, 철주나 금속체를 따라 시설한다면 이 철주의 매설 깊이보다는 이 철주의 매설 깊이보다는 0.3m 이상 매설하는 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0.75m인데 요 지지물이 철주다 이거야. 그러면 철주의 매설 깊이보다 더 뭐예요? 0.3m 이상 묻어줘. 그 다음에 그것이 어렵다면 금속체와는 1m 이상을 이격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것이 아닌 경우라면 1m 이상을 이렇게 이제 이격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죠. 세 번째가요, 지금 이 문제예요. 접지도체는 지하 0.75m부터 지표상 2m 부분까지 합성 수지관이나 또는 그 합성 수지관과 동등 이상의 세기를 갖는 바로 무엇으로? 몰드로 보호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문제에서요, 제가 이제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자, 일단 볼게요. 이 문제 풀어보고. 그래서 접지공사에 사용되는 이 접지선을, 이제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제, 이걸 이제 접지도체라고 합니다. 어쨌든 선을. 이제, 얼마 부분까지는 합성수지관과 몰드로 보호하냐고 하는데요. 이 문제를 그럼 풀 때는 바로 여기죠. 지하 0.75m부터 지표상 뭐예요? 2m 부분. 이 얘기를 하는 게 몇 번이냐면 3번이에요. 근데 거꾸로 물어볼 때가 있어. 뭐냐면, 접지도체는 지하 0.75m부터 지표상 2m 부분까지는 바로 무엇으로 보호하는가? 그때는 합성수지관과 몰드가 정답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같이 기억하자 이거죠. 그래서 98번은 정답이 몇 번이다? 3번이 되겠습니다. 자, 99번 보자고요. 99번. 지중해 매설되고 있는 금속재 그 수도관로의 경우 그것을 접지공사의 접지극으로 사용하려면 그 대지와의 전기 저항값은 몇 옴 이하여야 되는가라는 거죠. 자, 이거는 자 볼게요. 99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두 가지 같이 물어볼게요. 수도관 접지랑 그 다음에 철골 접지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이 괜히 지웠네. 우리가 원래는요, 이 접지를 할 때 접지선을 이제 땅과 연결하면서 극을 이제 박아주는 건데,
이 접지선을 땅에 연결하긴 연결하는데 접지극으로서 제가 뭘 쓰겠다 이거예요. 수도관이나 그 다음에 건물의 그 기초, 철골에다 연결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수도관 접지랑 그 다음에 철골 접지는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수삼 철이. 그래서 수도관은 몇 옴 이하가 나와야 된다? 3옴 이하가 나와야 되고요. 철골은 2옴 이하가 나와야 돼요. 이 접지는 이제 특징이 뭐냐면, 그러니까 일단은 수도관은 반드시 그러니까 철골이도 철은 이제 철제니까 반드시 도전성 물질이어야 되고요. 좋은 점이 뭐냐면 별도의 접지 공사를 하지 않고 그냥 기존에 있는 부분에서 연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선을 거기다 연결하고 끝내버리기 때문에 자연 접지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인공 접지가 되는 거죠. 우리가 별도의 접지 공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수도관 철골의 3옴, 2옴은 뭐냐면 일단은 접지선을 연결하기 전에요. 내가 연결코자 하는 그 수도관과 이제 이 대지 간의 저항을 측정해 보니까 3옴 이하가 나오면 접지선 연결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철골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접지하기 전에 연결코자 하는 그 철골의 전선을 이용해서요. 그러니까 전선이 아니라 요 철골과 대지 간의 저항을 측정해 봤을 때 이 접지 저항이 2옴 이하가 나오면 그럴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수도관 접지죠. 그러니까 몇 옴이에요? 3옴이 됩니다. 수삼 처리만 기억하자.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자, 이제 라스트 100번입니다. 100번. 거기 보시면 전기 부식 방지 설비를 할 때 그 전원 장치로부터 양극의 P 방식체로부터 사용되는 그 전압은 직류 몇 볼트인가? 이거 제가 좀 후루꾸로 좀 말씀드릴게요. 요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 전식 방지 설비인데 이게 좀 복잡합니다. 자, 첫 번째가 사용 전압 물어보면요. 요놈은 전기 부식 방지 설비의 사용 전압은 직류 60V 이하가 됩니다. 두 번째가 만약에 수중이라고만 나오면 무조건 10V 이하야. 좀 후루꾸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문제에서 지표 또는 수중이라고 나오면 무조건 5V가 된다는 거.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문제에서는 지금 요거 물어봤죠. 요거는 직류 60V 이하까지 같이 기억해야 돼. 막 요걸로 뭐 초과한다, 교류 60V 이하다 이런 얘기인데 100번은 어쨌든 정답이 3번입니다. 3번. 요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2021년도 3회 전기산업기사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관한 해설이었는데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버릴지 제가 한번 결정해 보도록 할게요. 아무쪼록 이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자, 보겠습니다. 자, 81번이죠. 81번. 철도의 그 전차선의 가선 방식인데요. 무조건 합시다. 82번, 이거 이제 이 개통접지와 관련된 그런 부분인데요. 이것 좀 여러분들이 좀 제가 정리한 부분 좀 기억했으면 해요. 저 개인적으로 이제 꼭 하셨으면 좋겠고, 83번 케이블 트레이 해야 됩니다. 84번 2차 접근 상태 해야 되고요. 85번 제 개인적으로 욕심이 없는데, 하나가 제일 좀 약간 이상한 얘기 하죠. 그 다음 86번 헤이저, 87번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지만 제가 꼭 이제 그 가연성 분진이랑 같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88번 경관해야죠. 그 다음에 89번 지중전선로의 매설 방법에서 정리했고요. 해야 돼요. 90번 욕심 없어요. 91번, 96번 지선 해야 됩니다. 92번 가공지선 해야 되고요. 이제 93번 옥내배선의 굵기 해야 되고, 94번 사용전압 해야죠. 95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96번 아까 말씀드렸고요. 97번 해야 됩니다. 98번 당연히 정리하셔야 되고, 99, 100번 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2021년도 3회 전기산업기사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관한 해설이었고요.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어쨌든 이제 이 시험 준비 이제 보시면서 이제 시험 준비 잘 해주시고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건강하시고요. 자, 저는 물러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